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6만 7,451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4,144명, 완치 411만 6,648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지난 11일 800명대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위성 도시인 데폭시에서 4명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추가되었습니다. 확진자 4명 중 2명은 해외 감염자이며 2명만이 지역 간 감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1명은 가족을 보기 위해 동부자바의 기차를 타고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지역 간 감염자 2명은 모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이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간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워크사에서 공개한 임상실험 회복률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크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사망률은 최대 90% 예방하고 중증 입원율은 최대 70% 예방할 수 있다고 전하였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 30에서 40%의 회복률만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몰누피라비르는 돌연변이 유발성 리보뉴클레오사이드로 알려진 항바이러스제 종류에 속하며 기본적으로 해당 종류의 약은 바이러스가 스스로 복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조한 회복률의 머크사는 두 번째 임상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775명의 환자들에게 시도한 결과 50%의 회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참여한 775명의 환자들은 비만, 당뇨, 심장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는 이보다 더 낮은 30에서 40%의 회복률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로 들어온 몰누피라비르는 총 40만 정이 있으며 치료기간 동안 한 명의 환자에게 5일 동안 하루 2번 4알씩 총 40알을 복용하도록 되어 있어 총 1만 명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에 사용돼 5가지 제품을 긴급 승인하였습니다. 5가지 제품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지피백스 및 시노백 백신입니다. 부스터샷은 지난 12일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244개 지역과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스터샷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치지표 조사에 포함된 부스터샷과 관련된 질문의 응답자 54.8%가 부스터샷 접종 계획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건강한 의료 혜택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시민연합회는 3차 접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2차 접종률도 55.58%로 낮으며 부스터샷 우선 접종 대상자인 고령자 백신 접종 완료율도 42.86%에 그치고 있으며 아직 한 번도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고령자도 69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부스터샷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추자주정부 장관은 고령자 예방 접종률이 50% 미만인 지역부터 예방 접종 가속화를 하고 있으며 부스터샷 필요성은 세계보건기구가 권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영국 보건안전국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예방접종 2회차까지 진행한 사람들은 중증으로 입원할 확률이 65% 감소하지만 3회차까지 진행한 경우 81%까지 감소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자주정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사례 대부분이 해외 여행자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 격리기간 중 발견되어 격리 및 치료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장관은 매우 중요한 일을 제외하고는 해외여행을 몇 주 동안이라도 자제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 정부는 공항 게이트 감시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추적과 검사 비율도 더욱 늘리고 있고 무엇보다 의료시설 급증을 대비하여 대처할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 신고인 수는 총 23만 1247명으로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여 6만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외선거 등록자 중 유학생과 주재원 등 단기 체류하는 국외 부재자는 19만 9,089명이며 현지 국가에 정착해 사는 재외국민과 재외유권자는 3만 2,158명입니다. 대륙별 등록 현황을 보면 아시아가 11만 2,626명으로 가장 많으며 미주 7만 6,318명, 유럽, 러시아 등에서 3만 2,847명, 중동 6,883명, 아프리카 2,573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외교부에서 발행한 2021년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선거 가능한 총 재외국민은 251만 1,521명이며 이번 대선의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등록률은 약 11.5%입니다. 참고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일은 2월 23에서 28일이며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대사관과 발리 분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인도네시아는 역대 최고 수준의 외환 보유고 1,45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경상무역수지 흑자와 세계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받은 63억 1천만 달러가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2월이 되면서 외채 상환을 목적으로 10억 달러가 감소하여 1,449억 달러가 되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외환은 약 90억 달러에 이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외환 보유고는 2022년에도 경신하게 될 전망입니다. 여러 경제학자들이 경상수지 흑자, 국제수지 흑자, 글로벌 상품 가격의 상승 등의 이유로 2022년 말 인도네시아의 외환 보유고는 약 1,500억에서 1,52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외환 보유고의 강세가 계속 지속될 경우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에서 루피아 환율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역시 중앙은행 정책에 따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부채 또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 자금 조달에 필요한 부채 범위를 최대 991조 루피아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돕기 위해 식량과 영양 보충제를 가득 실은 항공기 2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냈습니다. 외무부 장관은 식량을 보낸 것은 철저히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유엔의 세계 식량 계획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인구수는 3,893만 명인데 이 중 2,300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로 아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당 수치에는 300만 명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으며 아사 위기는 아이들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 없이 오직 인도적인 외교로 아프가니스탄의 안전과 안정적인 삶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 지원 외에도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단체를 위한 교육과 역량 강화를 포함한 장기 지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탈레반 및 아프가니스탄 대표와 함께 교육 협력 및 여성 인권 강화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돕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여성의 인권 강화에 큰 힘을 보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탈레반 정부를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의 국가에서는 탈레반과 소통 및 공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석 점유율 20% 이상 또는 총선 득표율 25% 이상 정당이나 정당연합만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한 기존 선거법 조항에 대한 개정 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하원 575석의 20%인 115석 이상을 점유한 당만 단독으로 대선 후보를 낼 수 있으며 나머지 정당은 서로 연합해야만 후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총선에서 20%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당은 조코위 대통령의 소속당인 투쟁민주당으로 128석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 정치인과 지지자들은 해당 조항이 불공평하고 비민주적이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거법 조항은 정당들의 연합을 통한 양질의 엄선된 후보를 제시하고 선거 과정을 덜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 28일에 치러질 차기 대선 역시 해당 선거법에 의해 후보가 소수로 압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정을 요청한 청원인들은 현행 대선 후보 등록 요건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과도 정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대통령 후보를 가질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의 사면 임설이 당사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1회에 걸쳐 연임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사면임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헌해야 하지만 여론조사를 통해 조코위 대통령 사면임에 대해 설문한 결과 35.5%가 찬성하였고 58%가 반대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기 대선에 유력한 야당 후보로는 그린드라당의 프라보어 총재와 간자르 프라노어 중부자바 주지사, 그리고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파뮤 수출국입니다. 파뮤로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항공유를 만들기 시작하며 매년 더 많은 팜농장을 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며 파뮤 가격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파뮤 국제 가격은 2018년 톤당 500달러였지만 최근에는 1,300달러가 넘는 등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식용유 생산업체들이 현지 파뮤 농가와 고정 가격으로 계약하지 않고 국제 가격으로 구매하다 보니 인도네시아의 식용유 가격이 1리터당 2만 루피아까지 올랐습니다. 1년 전 식용유 가격이 13,000 루피아였던 것과 비교하여 7,000 루피아가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음식들은 볶음유와 튀김유가 상대적으로 많아 한 해 식용유 소비량이 약 510만 톤이며 1인당 소비량은 약 20kg입니다. 즉 4인 가족 기준 80kg의 식용유를 한 해에 소비하고 있는 셈이라서 식용유 가격은 민심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식용유 가격 안정화를 지시하였습니다.
경제조정부 장관은 식용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식용유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약 3조 6천억 루피아를 투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식용유는 1리터당 14,000 루피아의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말레이시아와 비교하며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식용유는 비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함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 말레이시아의 식용유는 1리터당 8,500 루피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축구에도 한류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에 이은 3호 동남아 한국인 감독이 탄생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축구협회는 텐챙호 감독이 사임한 축구 대표팀 감독 자리에 한국인 감독을 비롯해 외국인 감독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리그에서 한국인 감독은 박항서 감독을 시작으로 신태용 감독도 지난 스즈키컵 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두며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박항서, 신태용의 히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 감독들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리그에서 한국 선수와 감독에 대한 러브콜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한류가 불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이며 특히 말레이시아는 지난 스즈키컵 조별리그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모두 패하며 조별리그 탈락을 맛봤습니다. 결국 텐챙호 감독은 대회 부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말레이시아 감독의 후임으로 한국인 감독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영국, 스페인 국적의 다른 감독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유럽보다는 아시아인 감독이 유력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